안녕하세요. 김하영 변호사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 제 직업이 변호사인 거고요. 사실 저도 결혼을 하고 이제 육아를 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해서는 공감을 넘어서 핵공감을 하는 세대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육아를 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실제로는 주변에 있는 동생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어떠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낳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애를 너무 좋아하고 막 애를 너무 사랑하고 막 애를 정말 낳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물론 둘도 좋고 셋도 좋고 넷도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키우다 보면 또 굉장히 좋거든요. 다 키워놓으면 또 낳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키우기 그 전까지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인간적으로 만나면 다 낳지 말라고 하지만 또 그게 능사는 아니니까. 근데 제가 보면 이 이혼에도 저출산, 그러니까 출산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관련성 있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성인이 성인을 대할 때는 쉽잖아요. 말만 하면 되고 또 별로면 안 보면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아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아직 사람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또 동물도 아닌 것이, 애완견이나 고양이처럼 알아서 먹고 자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제 이게 직장을 다니면서 하면 더 심각하죠. 직장을 힘들게 일을 하고 왔는데 집에 오면 또 할 일이 있고, 출발하기 전에도 할 일이 있고, 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혹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다른 가족들이 돌봐준다고 해도 24시간 상주하시는 입주 도우미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또 별도의 부모가 갖춰야 될 몫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하기 전에는 부부가 이렇게 알콩달콩 신혼 때 사이가 좋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가사일 분담이 조금 달라도 이게 이해가 돼요. 내가 덜 바쁘니까 오늘은 내가 일찍 왔으니까 좀 더 많이 하지 이렇게 분담이 되는 반면에 이제 육아는 다릅니다. 이제 육아를 시작하게 되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탓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대고 싶고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일 분담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 거죠. 요즘에 육아 프로그램도 많고 무슨 대화가 안 되는 부부에 관한 프로그램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거 보시면 다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육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담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사이가 멀어지고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기까지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의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요. 육아를 하기 전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 있죠. 근데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다 보면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 이런 게 굉장히 절실해집니다. 근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없으면 또 토닥토닥하는 싸움이 많아지고 감정이 금방금방 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야근을 잘 안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회사에 야근이 늘었다고 하면서 남편이 제 시간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분리수거 하는 날인데 집에 안 들어오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사이가 멀어지고 싸움의 한 원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금전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월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생활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나는 미국산 소를 먹어도 처음에 아이 이유식 줄 때는 다 한우, 툭불 등급 이런 거 사서 먹이시려고 하거든요. 야채도 그냥 난 아무거나 먹지만 애들은 유기농 야채. 그때는 유기농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양파를 한 요만큼 먹는데 유기농을 사야 될 것 같아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해준다고 해도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커갈수록 그게 또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 아이가 학교 갈 때가 되면 학군도 좀 좋아야 될 것 같고 또 집도 좀 깨끗하고 괜찮아야 될 것 같고 또 차도 있어야 되죠. 애 데리러 다니려면. 그리고 또 영어 유치원도 보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아이의 친구 엄마는 보면 이런 것도 들고 다니고 저런 것도 들고 다니고 친구 누구 아빠는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계속 비교하게 되고 우리가 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단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럼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한 사례 중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그냥 직장인이에요, 남편이. 그리고 와이프는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아이를 빨리 낳고 싶고 빨리 키우고 싶다 이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금방 낳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처음부터 나는
전혀 사치스럽지 않아요, 엄마가. 엄마는 사치스럽지 않은데 아이한테는 뭐든지 최고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 용품은 당연히 오가닉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선물도 그런 것만 받고 싶고, 그리고 유모차, 유모차도 고가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고가만 쓰려고 하고, 중고도 싫다. 새 것만 좋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소기업 다니시면 한 달 월급으로 그 유모차가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커서도 달라지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그나마 조그마니까 그냥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형편이 안 되는데도 꼭 이 유치원을 보내야 된다. 요즘에는 유치원에 예비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영어 유치원처럼 보내야 된다. 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랑 비교되니까 나도 우리 아이한테 이 정도, 요즘은 다 몽클레어 잠바 입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이런 걸 사줘야 된다.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사실은 월급에 가당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냐,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 유치원을 보내야 되느냐. 근데 엄마는 그러면서 내가 자식한테 내가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말할 게 뭐가 있냐, 내가 잘못한 것처럼만 말한다, 당신이 돈을 더 벌어오면 되지. 이게 이제 결정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이 계셨어요. 자, 그렇게 이제 아이를 키우고 육아를 하다 보면 물론 아이 때문에 즐거운 날도 많고 웃으면서 지내는 날도 많지만, 아이 때문에 육아가 힘들어서 혹은 정서적으로 금전적으로 또 내 시간을 못 가져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다툼이 많이 생기는데, 그 다툼을 잘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혹은 이런 육아의 과정이 처음부터 두렵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노키즈, 애를 갖지 말자라고 하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은 애를 가지기 전에 이혼을 하자, 이렇게 결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이거는 물론 그 부부의 잘못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회적인 요소도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결혼이 어렵고 결혼 생활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할 때 아이가 있는 경우가 아이가 없는 경우보다 일단 협의 이혼의 숙려 기간이 벌써 길어요. 사실 아이는 부부가 행복할 때 낳았는데 이제 나와서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하면 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누가 키워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이혼하는데 신중을 기해라는 취지로 숙려기간을 좀 더 길게 두는 거죠. 이게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 소송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 일단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면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주 양육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정하면 주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 교섭을 하게 되겠죠. 아이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이런 거에 관한 자세하게 요즘에는 다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결문에도 다 면접 교섭을 적시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떨어져 살지만 다 같이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절차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혼을 결심한 경우 중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양육비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표를 아예 정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나이 연령대에 맞게, 그다음에 부모의 소득 수준에 맞게 얼마를 양육비로 주라고 하는 표를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 표대로 사실은 거의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특수한 사정 외에는. 근데 그 실제로 양육표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실제 아이에게 소요되는 양육비보다 훨씬 낮아요. 요즘엔 사교육도 많이 하시고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모두 반영할 수는 없어서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양육비 때문에 이혼을 할 때 내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를 사실 고민하게 하는 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아이가 있을 때 대부분 엄마가 키운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시댁에, 그러니까 남편 쪽에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를 그 양육비 때문에 남편 쪽으로 보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시 결혼을 할 때에도 아이가 있는 거는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도싱글즈였나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아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양육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그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양육을 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 고민하는 남자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양육을 하는 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도 또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점이 사실은 아이가 결혼의 축복으로 나왔는데도 실제로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혼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 때문에 참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참을 수 없으면 이혼을 해야 되는데 또 아이에 관한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제 좀 슬퍼하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을 아는 저는 결혼을 하지 말던가 애를 낳지 말던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혼자 살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그쵸.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고 물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긴 한데 이런 점들이 사실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힘들어서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혹은 출산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혼인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혼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당연히 이혼율도 좀 줄긴 줄어요. 대신에 늘어나는 것이 바로 사실혼입니다. 좀 살아보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자 이런 좀 추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고 뭐 한 1년, 2년이 안 된 경우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해서 뭐 재산 분할이나 아니면은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있으면 이혼 기간도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이가 없으면 이혼이 빠르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봤는데 좀 아닌 것 같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안 가지시잖아요. 이런 것도 아마 저출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은 이 결혼과 육아 얼마나 힘든지를 말해주는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힘든 결혼 생활은 오히려 이혼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기농이요? 왜? 나도 돈 있으면 유기농 먹지. 뭐 애만 주고 싶겠어요. 나까지 먹으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애한테만 주는 거예요. 뭐든지 유기농이 좋다. 네. 추천합니다. 예. 생식할 때도 유기농. 다 유기농이 좋다. 예.